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쓰고 대전트램이라고 읽는 노선인데요. 상당히 그 요즘 그 디신사이드 철도 갤러리에 가보면 상당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노선이더라고요. 왠지 상당히 놀림감으로 써먹히고 있어요. 네, 예전에 2000년대에 뭐 개주기 취화선에 이제 최민식 배우가 이제 약간 좀 개그 소재로 쓰이고 있었는데 요즘은 철길에서는 그 대전 트램이 아주 독보적으로 개그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왠지 저도 정확한 연유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운한 그런 노선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조롱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러한 유머 소재로 쓰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일단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 1차로 진행이 되는 거는 이제 실선으로 나타나 있죠. 뭐 진잡역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선으로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순환선으로 연결이 될지는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어, 네, 정보는 없어요. 네, 그 노선도마다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진잡역, 관저역, 가수원역, 정림역, 복수역, 도마역, 유천역, 서대전역, 그리고 서대전 내거리역, 대사역, 대흥역, 인동역, 대동역, 네, 이제 서대전 내거리역과 이제 대동역은 일단은 대전 1호선과 환승이 되고요. 자양역, 그리고 가양역, 동부 내거리역, 중리, 내거리역, 오정역, 농수산물시장역, 둔산역, 정부청사에서 다시 환승이 가능하네요. 만년역, 엑스포 과학공원역, 유성구청역, 충남대역, 유성 내거리역에서 이게 환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환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2호선이라고 써져 있긴 합니다만은, 네,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램이고요. 원래는 이 노선도가 원래 중전철로 계획이 됐다가, 그 다음에 지하로 다니는 또 경전철, 뭐 자기부상 열차로도 또, 시행이 됐었다가, 뭐 이제 시장님께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봐요. 네, 당선된 분께서 약간 좀, 그 당선 취소가 된 일이 발생을 돼가지고, 경전철로 할까 하다가 이제 또 다시 결국은 트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획은 2000년도 초반부터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아직 착공도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역사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죠. 근데 대전이 상당히 이제 좀 발전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1호선은 있었고 네, 그동안 이제 광역시인데 왜 1호선밖에 없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만은 2호선이 뭐 2호선이 아니지만 좀 노면 전차 그러니까 무가산 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충청권 이제 광역철도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3호선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022년에 개통이 되고 이제는 이제 그 어디죠? 충주의 네, 청주죠. 청주에 이제 국제공항까지 연결이 된 그런 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따로 시간이 나면 다뤄드릴 예정인데, 어쨌거나 이제 청주까지 국제공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연결이 되고, 이제 중부 내력선과 또 환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철도로 이제 국내에 이곳저곳을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또 이제 또 지하철로도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전에 이게 유성온천역이 환승이 될까 안 될까 했었는데 역시 환승이 되는 그런 노선으로 보여주고 아까 전에 전 노선대에서는 진잡역이 지선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또 지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수원역에서 또 지선이 하나 생길 수도 있다라는 충청 네,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가수원역을 또 하나 그 지선으로 해가지고 환승역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그닥 저는 지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네, 이렇게 좀 두 가지 버전의 노선도를 좀 보여드렸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흑역사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네, 답답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서 좀 암을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노선을 확장하고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걸림돌과 만났는데요. 일단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총 사업비를 너무 적게 잡은 데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마저 안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전에서 정부 대전청사와 유성을 거치는 순환선 형태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노선을 확정짓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6,649억 원 가운데 60%를 국비로 지원받아야 가능합니다. 대전이 전국 최초로 추진했지만 너도나도 트램 건설에 뛰어들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트램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트램 사업의 첫 단계로 정부 공모사업 통과를 전제로 계획한 유성구 일대 시범노선 사업비 446억 원부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트램 건설로 인한 노상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와 시민 불편 같은 사회적 비용이 빠져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정책이고 이를 통해서 추진되면은 전체적인 비용이나 시민의 어떤 가계 지출 같은 것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로서 보아야 되고요. 트램을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운행시 안전 등을 규정하는 3가지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은 이제 막 의원 발의한 상태로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서울에서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을 열고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 추진도시를 내세워 2030년까지 걸어가면 5분 안에 대중교통역이나 정류장이 나오는 트램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시작된 대전 트램. 국비 확보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 또 다른 산을 만났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셨다시피 상당히 좀 흑역사를 안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2호선으로 불리워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위례선도 또 달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재원을 한번 보니까는, 최대로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시속 50km인데, 사실상 이제 도로와 함께 배치가 된다면은, 나올 수 있는 속도가 거의 30에서 40km/h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멈춰 서는 시간도 있고, 이제 가속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차 시간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표정 속도가 25km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버스랑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1에서 2km/h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트램을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버스의 수요나 자가용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지가 상당히 미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노선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좀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일단은 빠르게 요 두 가지 2호선이라고 불려지는 노선 중에서 몇 가지만 이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A라인, B라인으로 해서 먼저 착공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2017년 그러니까 올해죠. 네, 올해 7월에 안타깝게도 다시 사업이 안드로메다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인, B라인을 먼저 착공을 하려고 하려던 노력도 안타깝게도 물거품이 된 거죠. 네, 정말 대전 시민이나 세종 시민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좀 역사를 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대전광역시의 건설 예정이었던 대전도시철도의 두 번째 노선이죠. 2012년 11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함으로써 건설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빠르면 2013년, 14년 초까지 실시 설계를 확정하고 2014년까지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 안 좋은 네,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권선택 시장의 무리한 사업 방식 변경 논란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2017년 10월 현재도 착공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원래는 이제 2013년 2월 기준으로 노면전차 트램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고가를 건설해서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저심도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할 것이냐라는 세 가지를 놓고서, 네, 대전광역시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트램을 주장했던 권선택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계획이 바뀌었고, 이게 논란이 휩싸이면서 결국 착공 시기가 2021년으로 미뤄지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개통 예정 시기도 202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네, 무려 7년이나 연기가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권선택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선거법을 위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첩첩산중의 사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을 받으면서 시장직이 박탈이 되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선을 한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제 또 당선되시는 분에 따라서 또 사업 방식이 변경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대전 시민의 수건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분이 당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마 추후에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부터 논의만 되어 오고 있었다가 2011년 6월에 순환 형식의 2호선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선이 그래도 기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노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무가선 트램으로 결정이 되면서 좀 역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표정 속도도 늘게 되고요.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네, 원래 이제 자기부상열차로 해서 뭐 3km 기간은 지하화를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역시 개발하는 회사가 또 대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93년 엑스포에서도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전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언제적 대전 엑스포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런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2013년에 96억 원 추경 예산에 포함을 시켰었고요. 자기 부상 열차 방식으로 추진을 했다가, 네, 시장님께서 이제 또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네, 2017년 10월 14일이니까는 뭐 2주 전이네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당해서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2호선의 완공 시기를 늦춘, 네, 아주 업적을 세우셨네요. 어쨌거나 좀 어려운 상태로 되고 있고요. 2024년에 조기 개통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만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호선보다는 어떻게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가 좀 더 빨리 건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많은 무리하게 트램을 도입하려고 했던 그 시장의 네, 그러한 노력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좀 완공 기간이 느려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김학영 칼럼에서 이제 유럽이 왜 트램 대신에 지하철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원래 중전철을 도시계획 기반으로 잡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경전철이나 아니면은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럽이랑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 있어요. 어쨌거나 트램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은 속도 문제가 이제 첫 번째죠. 파리 같은 경우에는 17.4에서 17.7km/h의 표정 속도를 나타내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느린 거죠. 누가 타고 다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버스 타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현대 로템에서 개발한 트램이, 무가선 트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런 속도면을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2호선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네, 그러니까 대전 트램이 생긴다면은 이 17.4, 17.7보다는 상회하는 속도로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교통 혼잡 문제, 이것도 제가 위례선을 다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위례 시선, 그러니까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쪽 길을 터가지고 만드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수원 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전 트램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로 옆에서
이제 트램 전용 노선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회전이라든지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도로의 혼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속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또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도시 주간선에 부적합하다는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모든 트램이 활성화된 대도시는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에 기반한 경전철을 중심으로 하고 그 보조수단으로 트램이 설치된 형태이거든요. 대전과 비슷한 140만 규모의 뮌헨 같은 경우에는 트램이 매우 활성화된 도시지만 여전히 주력 교통수단은 지하철로 트램 이용객은 지하철 이용객의 28%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도시 사례인 히로시마, 히로덴 역시 트램 노선은 가장 긴 본선이 5.4km에 불과하고 히로시마 도심 내부 교통 수요를 맞는 정도이며 정작 히로덴 최장거리 노선인 미야지마선 16.1km는 트램이 아닌 철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치면은 대전역부터 버드네 정도의 구간이 트램이 운행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굳이 중전철이나 경전철 대신에 트램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돈이죠. 네, 돈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 건설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데 비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통 수요를 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안타깝게도 비평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네, 교통의 질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독일도 네, 제가 자꾸 독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선진국이고 저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네, 핀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국영의 철도 회사가 적자를 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철도라는 교통수단이 이익을 내려고 하는 수단이기보다는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시민들의 발이 되려고 공공성을 많이 따지기 위해서 개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흑자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효용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네이밍을 걸고서 버스보다는 사실 속도가 비등비등한 그런 교통수단을 충당을 시키면서 이거 봐라 내가 시장 돼가지고 노선 하나 지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네 생색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선진국이 포기한 방식을 역으로 따라간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신분당선이라든지 아니면은 GTX 같은 것도 그렇고요. 상당히 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그 표정 속도가 떨어지는 교통수단을 도심에 그것도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 교통수단이 아무래도 버스나 자동차가 아직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런 도로에다가 혼잡하게 철도를 까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하는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쓴소리를 한번 해버렸네요. 왜냐면은 워낙 많은 도시에서 이 트램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 도시철도 1호선이라고 하고 또 트램을 도입하고 있고요. 성남 1호선, 2호선도 마찬가지로 또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차 주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에다가 그 보기 안 좋은 철로를 깔아서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뉴스에 또 대문짝하게 걸릴 게 정말 눈에 선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저는 네, 트램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램 까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개설 네, 완공에 관련돼서 2017년 2월 8일에 이제 그나마 좀 제대로 된 기사가 네, 기사 검색을 하면 다 부동산 광고더라고요. 네, 네이버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좀 도시철도 건설 완공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기사를 찾았거든요. 네, 시에서 2025년보다 1년 앞당겨서 완공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트램 활성화 위한 토론회 등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가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금은 네, 안타깝게도 네, 취소가 되셨습니다만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을 앞당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요.
정부와 국회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면 전차 활성화를 위해서 트램의 장점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타당성 평가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고요. 또 국고 지원의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 마련 등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대전 동부 내거리, 사거리에서 남부 여성가족원을 연결하는 시범노선은 총 연장 2.7km 규모로 설계 용역 등을 위한 예산 18억 8,500만원도 확보된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스마트 트램이거든요. A노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쪽 라인인데 지금은 시장직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다시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안습 노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2002년부터 계획이 됐었는데, 네, 지금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아직, 네, 삽도 하나 못 든 상태로 남아있다는, 그리고 이제 대전이 사실은 광역시잖아요. 광역시라면은 정말 서울 특별시의 두 번째 버금가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2호선이 없다는 점도 참, 네,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티즌 분들의 반응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대전 트램이 거의 개그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뭐, 오송분기가 진짜 욕먹는 이유가 뭐지 하면은 전혀 관련 없는 흥복드림 대전 트램이라면서, 네, 이런 광고, 네, 대전광역시의 트램이 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안습입니다. 정말 대전 트램에 관련된 글들이 정말 낚시글로 활용되고 있고 합니다만 아무쪼록 빨리 건설이 돼서 대전 시민들이 염원했던 그런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하는 바람이고요. 2호선이라는 이름보다는 네, 정직하게 대전 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교통평론은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대전 트램 혹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노선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관련 영상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소식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